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2년 차로 나름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인 한 아내의 남편이자 대기업의 영업직에 종사 중인 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자라면서 늘 튀지 않고 모난 것도 없이 평범하게 자라 길고 짧은 연애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주선해 주신 선으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해 때맞춰 군대를 다녀오고 또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회사에 입사해 입지를 다지는 중이죠. 부모님도 사이 좋으시고 집안의 외동아들이지만 제사도 없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이 큰 편도 아닌데다 부모님도 아이에 관한 강요가 없어 딩크 아닌 딩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도 딱히 임신에 대한 열망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특별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히 모자란 것도 없고 취미도 게임 같은 게 아닌 독서와 영어 감상인지라 나름 괜찮은 남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도 그만큼 잘하고 있고요. 아내는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운동센터에서 알게 되었고 엄마가 아내에게 저와의 만남을 언급했고 아내가 승낙했고요. 아내는 지방 전문대 물리치료과를 나와 병원에서 일을 하다 같은 물리치료사들끼리의 관계, 태움 같은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아 필라테스 강사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본인은 공부에 관한 열망이나 갈망이 강했지만 오빠에게 밀려 원하던 간호학과가 아닌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하고 장학금이 나오는 전문대를 갔다는 사실에 트라우마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의료인 출신이라는 것에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학위나 직업에 관한 언급을 하면 당신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라며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그런 쪽으로 흐르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곤 합니다. 아내는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고 저는 조금 내성적인 무덤덤한 사람이라 보통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사실 아내와의 결혼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내가 절 만나기 전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거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와의 속이 한 달 전쯤 헤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아내와의 첫 만남에 전 아내에게 반한 상태였고 아내는 저와의 만남이 지속되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며 홧김에 잡은 자리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전 꾸준히 아내에게 노력을 했고 결국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성공했지만요. 보통 결혼할 인연과 연애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들 하는데 전 아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사하게 웃는 그 미소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내의 그런 상황과 이야기를 알고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고 해요. 그 전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는데 저와는 짧은 시간을 만났음에도 나중에 일이 그려지고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가 참 인연이긴 한가 보다며 같이 웃었고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 둘 다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라 집안일 같은 경우 사람을 불러 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요리나 청소 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맞지 않는 일을 붙잡고 남자 여자 일을 나눠가며 하는 건 싫다고 수입이 된다면 사람을 쓰자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사람을 부르는 돈은 제가 내는 편이고 아내의 수입은 아내가, 제 수입은 제가 관리합니다.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6대 4 정도 생활비를 쓰는 듯 하네요. 특별하게 살림을 하는 것도 생활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없는 물건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구매하고 보험이나 폰비 등은 각자의 집안 경조사도 각자가 해결하는 편이라 금전적으로는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가끔 집안일이나 음식을 해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 때는 근처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합니다. 아내는 짬뽕을, 저는 우동을 좋아해서 중국집에서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데 적어도 최소 달에 2-3번은 시켜 먹어 사장님과도 안면도 있는 사이죠. 배달해주시는 분도 저희 부부와 나이가 비슷해 오시면 인사도 제대로 하고 종종 음료나 간식거리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류는 둘 다 잘 안 먹기도 하고 배달으로 먹는 건 중국집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네요. 가끔 회나 초밥 등의 일식류를 제외하면요. 이런 잔잔한 삶을 이어가던 중 아내가 가르치던 수강생 중 한 명이 아내를 스토킹해 집 앞까지 따라오는 꽤나 큰 일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제가 아내의 출퇴근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야근과 아내의 운동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 집 현관 안쪽에 홈 CCTV와 바깥쪽에 도어캠을 달았죠. 요즘 카메라가 크지는 않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고 아내에게는 괜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지만요. 도어캠을 단 이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고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또 제 휴대폰으로 알람이 왔습니다. 매번 알림이 올 때마다 영상을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드나들 일 없는 시간에 알림이 울리면 CCTV로 확인했죠. 그리고 이 도어캠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이 완벽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아내는 저와 함께 출근하지만 늘 11시, 12시쯤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는 계속 센터에서 짧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틈없이 수업을 한다고 했지만 점심시간쯤에는 집으로 들어와 5시쯤 다시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퇴근을 하죠. 이 부분에서는 도대체 센터에는 언제 나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아내가 다닌다는 센터에 전화하자 아내는 강사위로 관둔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네요. 또 스토킹 관련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날 제가 퇴근 후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현관 문 앞에서 아내와 다툼을 하던 한 남자를 보게 되었고 아내는 제게 이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도망갔고 이후 아내는 본인이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고 합의금 또한 받았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일 이후 많이 불안해하는 아내를 달래주고 챙겨줬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도망가는 뒷모습에 입고 있던 외투와 같은 외투를 입은 남자를 도어캠과 홈 CCTV로 보았고 집안까지 들이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와 모자를 벗고 본 얼굴은 더 충격이었어요. 자주 배달시키던 그 단골집 배달원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최소한 주에 3번 이상은 그 내연남을 집안으로 들였고 현관에서 두 사람이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한 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내연남이 먼저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까지 봤죠. 그 이후 알림을 해제하고 녹화된 동영상을 저장만 했습니다. 바람핀 여자와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겨우 3주 만에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아내와 내연남의 무수한 불륜 증거를 잡았고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점점 더 피폐해지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과거 SNS를 보던 중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 배달원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10주년이라며 올린 사진 속에서 아내와 그 배달원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고 전부 속은 것 같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매 시간마다 감정이 뒤엉키며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주하는 아내의 얼굴이 역겨웠고 대화하기가 혐오스러웠죠. 원래 말수가 없던 저이기에 아내는 눈치채지 못하고 제게 쫑알쫑알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일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그저 역겹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주말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고 아내는 점심때쯤 맞춰 자연스럽게 중국집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통화에 결심했죠. 오늘이구나. 오늘이 이 사람과의 끝이겠구나. 늘 그렇듯 전화 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현관에 벨이 울렸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준 후 음식을 꺼내는 배달원, 아니 그 내연남을 내려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는 그 말에 전 내연남의 이름을 말하며 당신이 내 아내 스토킹한 그 사람이 맞냐고 물었죠.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바쁠 건데 얼른 보내드리라며 제 팔을 잡았고 저는 아내의 손을 내려치고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요?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 복도에 제 목소리가 몇 번 메아리치다
이내 침묵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내 연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랑 바람핀 새끼가 맞냐고요. 내 연남은 뭔 소리냐며 제게 되려 화를 냈고 아내도 제게 왜 갑자기 미친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죠. 전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낸 후 사진첩에 넣어둔 현관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지방과 복도를 울렸고 아내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 하더니 또 잘못했다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내 연남은 아내 옆에서 무릎을 꿇더니 우발적으로 한번 그런 거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미 거의 매일같이 그 짓을 반복했다는 걸 알고 있던 전 현관에 나둥글던 철가방을 복도에 세게 던진 후 바닥에 놓여진 짬뽕을 내 연남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찢어지며 빨간 국물이 현관을 뒤덮었고 내 연남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잡히는 신발을 들고 내 연남의 얼굴을 수차례로 내려쳤고요. 내 연남은 제 일방적인 폭행에 집 밖으로 도망을 쳤고 아내는 덜덜 떨며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더라고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아내는 덜덜 떨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2주 정도쯤 지나 전남친과 재회를 했고 배달일을 하는 전남친과는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 둘 사이에서 간을 보다 저와 결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했는데 전남친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고 본인이 먼저 연락해 얼마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위자료 받고 이혼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네요. 폭행이나 폭언으로 조작할 생각에 진단서도 이미 끊어둔 상태였고요. 기가 차서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 겨우 이 정도라니. 다인전 센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술집에서 알바한 걸 걸려서 잘렸답니다. 생활비는 전부 빚과 마이너스 통장이었고 위자료 받으면 메꾸려고 했다네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을 수가 있는지 인간의 더러운 모든 측면을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완전히 정리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마저 본인을 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엉엉 우는데 우는 모습을 보고 연민이 아니라 혐오의 감정이 드는 것은 또 처음이었네요. 아내의 손을 내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본가로 내려가 부모님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요청, 내 연남에게 상간남 소송까지 완료했고 처갓집 사람들에게도 아내의 불륜과 절 이용한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집에도 그 배달원이 내 아내와 바람핀 놈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생각 같아선 그 두 사람의 영상을 온 세상에 유포하고 미친 년놈들이라고 소문이라도 내고 싶지만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쉽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에게 받을 위자료만 쌓여있게 되었네요. 어차피 아내, 아니 전처는 쥐뿔도 없고 빚만 가득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상간남도 전처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금전적으로 쥐어짜 인실조 제대로 시켜줄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아내를 믿었고 또 사랑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 또 사랑을 하고 만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으니 좋은 일도 오지 않을까 적잖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니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친구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3년 내에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을 위한 돈도 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여자친구가 오랫동안 참여했던 자전거 동호회에서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회원들끼리만 가도 불안한데 남자 회원들도 같이 간다는 말에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었지만 여자친구는 소원이라면서 제발 한 번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는 저와도 친해진 사람들도 있었기에 여자친구와 친한 사람들을 믿고 쿨한 척하면서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여자친구를 마중 갔습니다. 밝은 얼굴로 나와서 잘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작년부터는 결혼자금도 같이 모으고 있었기에 목표한 금액보다는 부족하지만 대출도 받고 조금 알뜰하게만 시작하면 큰 무리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이제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였더니 갑자기 펑펑 울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갔을 때 밤에 너무 심심하고 잠이 안 와서 몇몇 여자 회원들이랑 필리핀 클럽에 놀려 갔는데 클럽에서 만난 흑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왔는지 몇 살인지 등 간단한 이야기만 주고받으면서 맥주를 마셨는데 먹다 보니 그 흑인이랑 단둘이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해변의 끝쯤 가니 인적도 드물고 불빛도 거의 없었는데 흑인이 갑자기 키스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지만 술 기운도 있고 분위기와 바다바람에 그냥 놔뒀더니 더 외진 해변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음 본 흑인이랑 해변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피임 도구도 없었고 피임할 생각도 못한 채 끝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흑인과 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질 만큼 기운이 없었고 그렇게 해변에 누워 있으니 그 흑인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서너 번을 한 뒤에 숙소에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흑인은 여자친구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 밤마다 만나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참기 힘든 만큼 너무 좋아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 흑인의 손길에 길들여 져서 한국에 돌아왔고 그 후로 저와 사랑을 나눌 때는 좋긴 했지만 흑인한테서 느꼈던 전율을 받을 수 없었고 평소처럼 저한테 좋았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아이의 주수를 보았을 때 아마도 필리핀에서 만난 흑인의 아이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면서 도저히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5년을 넘게 만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서 듣고 있자니 화도 안 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사실이 맞다면서 미안하다고만 하였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절대 흑인과 결혼도 안 되고 그 아이 낳는 것도 안 된다면서 당장 지우라고 하셨고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저한테 속죄하면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흑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흑인의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평생 관계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 자신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저와 끝내고 싶은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바라는 결론은 흑인의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지만 무섭고 흑인이 아닌 저와 결혼하고 싶지만 제가 아닌 흑인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건데 여자친구가 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일단 저에게 충분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여자친구의 고백을 들은 날은
그렇게 아무런 결정 없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다음날 같이 여행을 갔던 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여자친구가 밤마다 사라진 것도 맞았고 클럽에서 흑인이랑 둘이 나간 것도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여자친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일 확률은 전혀 없는 거냐고 묻는데 제 아이가 맞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지만 제 아이가 맞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주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 지인은 오히려 저한테 속 좁은 남자라면서 살다 보면 남자들도 아내 또는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여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라고 그런 일이 안 벌인다고 장담할 수 있냐며 따지듯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그런 일들을 벌이니 저 역시도 그런 일을 벌일 텐데 서로 퉁치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자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잘못 본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인에게 제가 여자친구를 다 용서도 해주고 여자친구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필리핀 여행 이후로 흑인의 맛에 길들여져서 저하고 보내는 뜨거운 시간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겠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지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나마 여자친구를 용서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던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과 이야기 후에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연락을 남겼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여자친구의 답장이 있었지만 수신 차단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노력해봐도 자꾸 생각이 나니 어디에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에 두 부모님을 잃었고 남편 아래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신우는 아직 대학생이고요. 원래도 여동생 끔찍하게 챙기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사소한 것들 잘 챙겨주며 배려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흠이라지만 저나 친정 부모님한테는 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썼고요. 연애는 짧게 1년 했지만 친정 부모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남편의 정장을 보러 간 날에 신우가 따라왔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장래희망이라는 이유로 미리 체험해보고 싶어서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식장 보러 갈 때도 제 드레스를 보러 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비 신우 데리고 다니는 게 불편하기는 했는데 남편이 하나뿐인 자기 가족인데 어떻게 좀 안 되냐고 쩔쩔매며 부탁하는데 거기다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에도 이상하리만치 대중교통편에 집착을 했는데 그것 또한 미리 계획했던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야 자가용이 있으니 차를 타고 출근하면 되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출근 시간대에 차 막히고 하면 부지런히 일찍 준비해야 되거든요. 남편 회사도 제가 다니는 회사 비슷한 곳에 있어서 같이 출근하면 됐는데 회사에서 조금 먼 쪽에 집 위주로 보러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 남편이 재개발 호재가 있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말에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저는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데도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할 만한 곳에 집을 얻은 거라 생각했어요. 신혼집 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우 학교가 버스 타고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신혼집에서 같이 지냈으면 어떤가 하고요. 아무리 남편 여동생이라고 해도 아직 신혼이고 저한테는 평생 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당연히 그런 부탁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신우가 학교 다니면서 학비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취하는 돈은 남편이 어느 정도 보태주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저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지원을 끊었는데 졸업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병행하기 너무 힘들어한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 반대를 했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때 반대했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을까요? 신우가 대학교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 뭐 어려울 게 있겠나 하고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쭉 아르바이트를 해와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를 정말 잘 따르더군요. 언니 거리면서 자기는 신우들이 시짜짓 하는 거 원래부터 꼴보기 싫었다고 하면서 학교 쉬는 날이면 집 청소부터 기타 집안일을 싹 다 해놨어요. 제가 나이 어린 남편 동생 부려먹는 기분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언니가 도와주고 계시는데 자기가 맨입으로 쓱싹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절대 불편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준비할 때도 따라 나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줍니다. 원래는 엄마랑 했어야 하는 건데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다며 저랑 같이 준비하는 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잘 따르는 신우를 보니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신우가 저희 집에서 얹혀 사는 생활이 조금 익숙해진 건지 조금씩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업무상 출장이 잦은 편인데 3일짜리 장기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돌아오자 보고 싶었다며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달려들어 와락 안기더라고요. 그냥 남매가 우애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남편이 신우를 안아주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그 위화감을 느꼈을 때쯤 알게 된 건데 신우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집에 내내 있었는데도 화장을 하고 있었고 옷도 굉장히 얇게 입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의도를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저녁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신경이 쓰인다고 잠도 안 자고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5살 먹은 애도 아닌데 늦게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조금 수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우가 온 걸 눈치챘고 저는 문 가까이 귀를 기대고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대뜸 늦게 온 신우 보고 지금이 몇 시인데 여태까지 돌아다니냐고 평범하게 타이르기 시작했는데 신우가 약간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마치 남편을 남자친구 대하듯이 애교 섞인 말투를 해가지고는 자기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냐고 우쭈쭈 해주고 있더군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혹시 너 남자친구 생긴 거냐 따졌고 신우는 그걸 장난치듯이 아니라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뜬금없이 신우에게 향수 바꾼 거냐고 물어보고 신우는 잘 어울리냐며 한번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조용해지고 신우가 간지럼을 참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길래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자다가 물 마시러 일어난 것처럼 연기하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충격적인 광경은 남편이 신우 목덜미 근처에 코를 박고 정말 새로 바꿨다는 향수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요. 향수 냄새를 맡아본다기에는 너무 적나라한 모습으로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녁이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라고 하고 원래 물 마시러 나오려고 했던 것처럼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제 등 뒤로 바싹 기대 누워서 짓궂은 장난을 치더라고요. 괜히 저한테 보여서는 안 될 걸 들켜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다 티가 나서 피곤하다고 하고 남편을 떨쳐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향수를 바꿔도 단 한 번도 눈치챈 적이 없었는데 신우 향수 냄새는 기억이라도 하고 있던 것처럼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3주 일정으로 결혼 후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길게 장기 출장을 나가게 된 건데 비행기 시간이 저녁 비행기밖에 없어서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되어서 아침에 저 혼자만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남편이 집을 비우는데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야겠다 하고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우는 학교가 있을 시간이었고 저는 깜짝 놀래켜줄 요량으로 남편에게 퇴근한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는데 학교에 있어야 했던 신우가 무언가 깜짝 놀란 것처럼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무언가 낭패인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어쩐 일로 벌써 퇴근을 했냐며 당황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둘이 뭘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는 윗단추가 4개가 나란히 풀려있는 상황이었고 소파에는 신우가 즐겨 입는 외투와 학교 갈 때마다 드는 가방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 촉이긴 하지만 제가 아마 5분만 더 늦게 집에 도착했다면 정말 제가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봤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신우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 아니냐 했더니 수업이 취소돼서 자기가 출장 가는 김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라도 하려고 잠깐 학교에서 집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회사 반차 내고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윗단추는 왜 풀려있냐 물으니 어버버 거리면서 자기는 이제 출장 갈 준비하려고 옷을 입고 있는 와중에 신우가 집에 들어온 거라고 얼버무리더군요. 그때 남편이 제게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혹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적잖이 당황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출장 다녀와서 다시 나누자고 말하고 찜찜한 기분으로 남편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 간 동안 신우는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라도 있는 것처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평소처럼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주는 것도 없고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도 왔냐고 내다보지도 않고요. 그러다 엊그제 아직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인데 신우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염치 없는 소리인 거 알지만 졸업하고 1년 정도만 더 이 집에서 살면 안 되냐고요. 시간을 들여서 취직 준비를 하고 싶은데 졸업 후에 또 아르바이트와 취직 공부를 동시에 준비하면 어려울 것 같다며 간곡하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 말이 1년 정도 더 오빠와 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기우였다면 정말 제 여동생보다 훨씬 어린 신우가 혼자서 열심히 독립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매일 밤마다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지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기분이나마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건 왜일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